안녕하세요. 네. 또 쌩얼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좀 많이 부었는데 오늘 평일인데 그냥 집에서 쉬고 있거든요. 일주일 다닌 회사를 관두게 됐어요.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도 있었고 구조적으로도 조금 투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밀 누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게, 회사 채용할 때 서약서 이런 걸 쓰잖아요. 일단 결정적으로는 장기 근속했을 때 나도 동일하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불투명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좀 확실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더군다나 사회생활에서는 좀 안정적인 그런 회사를 많이 선호를 했었고, 그런 쪽으로 많이 다니기도 했었고, 수직적이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회사를 많이 다니긴 했는데, 여기는 진입장벽이 크게 높진 않았거든요.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그렇게 잘 나왔고, 제가 이제 평일에는 회사를 가야 되니까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저번에 병원에 검사 맡은 게 있거든요. 결과를 원래 들으러 가야 되는데 도저히 처음이라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 예약을 취소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일을 하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안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좀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오늘이 지금 수요일인데 월요일에 또 예약을 해서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새로 맡았는데, 저번에랑 제가 2021년도에 한번 아팠었거든요. 그때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완전히 다 나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왠지 발생한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거든요.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사실 어둡고 힘든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다 즐겁고 재밌는 것만 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는 건데, 좋지 않다고 해서 그때 마취도 안 하고 다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해서 세 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눈물이 많이 없어졌는데, 원래는 좀 울보였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아파서 엉엉 울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혼자서 힘들어했던 그 병원에서의 기억들이랑 뭐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또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엉엉 울고, 피검사도 해야 된다고 해서 피검사를 마치고 집에 온 상태고요. 아마 2주 있다가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해서 정말 심각하게 나쁜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그거는 의사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니까 믿고 가기로 해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고, 뭐 별거 아니다 하면 다행인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크게 예전에 한번 아팠던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정말 그때는 진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한번 이것도 아픈 것도 2회차이다 보니까 별로 힘들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때 결과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잘 하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실 아프고 나서 직장을 진짜 많이 옮겼어요. 많이 옮겼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예민한 것도 있고, 미움이랑 불편함 이런 것들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꾹꾹 참고 겪고 집에 와서 힘들어하고 혼자서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몸에 쌓이다 보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 나름의 핑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합리화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너무 그렇게 막 내 자신을 갑갑하게 통제하고 막 절제하고 막 힘들어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많이 불편하거나 좀 이상하다, 아니면 미움을 받는다, 또 왜 저러지, 또 뭐 뒷담화 같은 앞담화를 듣거나 그래도 그냥 내가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서 빠르게 정리하거든요. 사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도와주시는 다른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고, 이번에 여기도 뭐 일주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좀 잘해주시는 다른 어른분들이 또 계셔서 그나마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성숙하게 나름대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 문제 있는 그 사람 말고 그 위에 분이랑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잘 상담을 했다고, 의견을 잘 말했다고 나름대로 딱 필터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내 편은 아니구나, 괜히 솔직하게 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나올 때 돼서 제가 그 사람에게 제가 지금 했던 말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 편은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했고, 네 얘기 다 들어줄게 뭐 이러면서 뭐 되게 들을 준비가 된 것처럼 해도,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솔직히 후회는 없기는 하지만, 부탁한 거에 대해서 좀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것이 조금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역시나 믿을 사람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던 걸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사실은 오늘도 몸이 사실 좋진 않은데 계속 이렇게 혼자서 집에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너무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혼자서 다 생활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고, 평일에는 제가 또 다시 회사를 가려고 하니 이제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평일에 카페에서라도 일을 할까 싶어가지고 나이가 많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어서 아르바이트에서 잘 써주질 않더라고요. 이거를 나를 잘 뽑아주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네. 참. 일단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아이폰을 당근에서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가 트레이드인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그전에는 가로수길 매장에 가서 아이폰을 그냥 건네주고 새로운 걸 사면은 바로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보상 금액 딱딱 처리를 해서 바로 받아서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고 했었는데, 트레이드인을 보낸 게 락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초기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저한테 반송이 됐어요. 반송이 돼가지고 뭐 하나 쉽지 않죠. 요즘에 최근 들어 계속 그러긴 했는데, 반송이 돼서 그거를 제가 다시 집에서 받아가지고 착불로 기다리고 있다가 당근에 다시 올렸어요. 예전보다 가격을 많이 낮추고 당근에 올렸는데, 또 이번에도 역시나 찔러보기식, 그리고 내고를 만약에 제가 45만원에 올렸다, 이건 예를 들은 가격이긴 한데, 그러면 40만원에 하자 이렇게 5만원이나 후려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몇 년 동안 정이 든 그런 저의 소중한 핸드폰인데 너무 가격을 깎는 것도 조금 그렇고, 너무 무례한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어제 팔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았고 편하게 이제 택배로 보내드렸고, 오늘이나 내일쯤에 잘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이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아이폰 프로 맥스 보이시죠? 너무 이쁘죠?
이거 왔고 나름대로 잘 쓰고 있고, 이거 지금 배터리를 80%를 놓고 계속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뭐 동영상 끊김 같은 건 있긴 하지만 기계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 너무 예민하게 다 따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사는 거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런 것쯤이야 그냥 가볍게 넘기려고 요즘에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새로운 다른 이런 이슈가 있거나 전달 드릴 내용이 있으면 아마 말씀드릴 것 같고,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아프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예전에 한번 제가 극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답답한 게 엄청 많기는 한데 그냥 그때 가서 걱정하려고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 그리고 2025년도 다이어리랑 달력이랑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원래 해 바뀌면은 다이어리 사는 게 국룰이잖아요. 보시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저의 25년도 뉴 다이어리. 뉴 다이어리 이쁘죠? 네. 요건데 안에 이제 가족들이나 저의 오래된 지인들의 생일이나 이런 거 미리 다 메모해놨고, 원래 월별이나 주별, 주 단위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지우는 식으로 목표를 지우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내년은 저의 30대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긴 하지만 사회에서 좀 질타를 받거나 좀 너무 이렇게 하대한다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나 이러면 좀 저도 나름대로의 상처를 받거든요. 티는 내지 않지만 그때 되면 이빨 꽉 깨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도 성공을 해서 저런 소리 안 들을 정도로 만들어놔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 순간뿐이고 저는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일단 제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에 다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자, 이게 제 삶의 목적들이고,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하고 싶은 게 분명하게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조금 정비를 해서 진로를 제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런 거를 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포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본인의 꿈도 포기하는 사람도 없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냥 제 자신을 믿고 갈 거고, 언젠가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는 게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대응하고, 너무 심각한 문제도 심각하지 않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빨리 발견돼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런 제가 가는 길에 좀 힘든 것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서두가 너무 길긴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는 제 삶을 잘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연말 지금 올해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전달해 드릴 만한 그런 소식이 있다면 또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오늘도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